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유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3조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참고로 지금 한 2천억 달러 규모거든요. 한 15배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15배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비트코인에게 엄청난 호재라고 할 수 있어요. 2030년쯤 되면 지금 가격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한 개에 뭐 한 1억 5천만 원 하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그래도 한 개에 한 10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6월 18일 오전 7시 37분입니다. 오늘 좀 비트코인 하락이 있었죠.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G7 회의 참석을 했었는데 G7 회의 참석하다가 지금 급하게 귀국을 했어요. 하루 이르게 예정보다 일찍 귀국을 했는데 이란 쪽의 분쟁 이슈 때문에 급하게 귀국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데일리에서 나온 뉴스인데 안보 회의를 직접 참석해서 지금 뭐 많이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을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의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있잖아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뭐 이런 사람인데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이란에 있는 고위 인사들 행적을 이스라엘에서 다 파악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 요격할 수 있게.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란의 고위층들이 지금 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특유의 협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니네 지금 까불면 고위 지도자 뭐 죽일 수도 있어. 최고 지도자 죽일 수도 있어. 물론 지금 제거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해. 뭐 이렇게 좀 협박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원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하고 정상회담 깨지니까 그 이시바 총리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 같고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뭐 양국의 뭐 우위를 도지는 뭐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역 관세 협상이 되게 좀 급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유예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25% 상호관세 맞고 있고 일본도 한 24% 상호관세 맞고 있고 뭐 EU도 이렇게 뭐 다들 무역 관세가 이게 유예가 됐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8일까지예요. 오늘 6월 18일이니까 뭐 잘해야 한 3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3주 있으면 이거 관세를 다시 부과하게 됩니다. 협상이 지금 상당히 급해요. 네, 이런 와중에서도 갑자기 귀국을 했거든요. G7이니까 각국의 그 정상들이 좀 맞을 거 아니에요. 이번 참에 좀 회담을 하려고 다들 생각을 했을 텐데 일부러 도망간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지정학적인 이슈들 뭐 이런 것까지는 잘 몰라서 아무튼 뭐 제 눈에는 이란 문제가 좀 시급해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영공이 완전 뚫렸죠. 이란은 뭐 이스라엘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공격받고 있지만 이 구글맵 통해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요. 이란은 여기 있습니다. 얘네 둘이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요격을 서로 하고 있는 상태죠. 얘네들이 뭐 서로 탱크로 지나가거나 하기에는 중간에 좀 국가들이 좀 많아갖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얘네 행적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뭐 2,000km, 3,000km 넘는데도 여기까지 뭐 타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공이 완전히 뚫렸대요. 영공 장악? 뭐 이건 진짜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적국의 비행기들이 우리나라를 마음껏 드나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릅니다. 뭐 저도 언론 통해서 또 사실 근데 언론이라는 게 물론 뭐 공정보도 하는 데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대부분 편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모든 정보들을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언론을 저는 뭐 100% 믿진 않지만 그래도 뭐 제가 이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뉴스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이란 쪽으로 좀 공격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이란에서도 이스라엘 쪽에 요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대공 방어가 좀 아직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은 땅덩이도 좀 넓고 그래서 좀 많이 뚫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핵시설 그리고 핵 과학자들도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고위급 장교들, 군 간부들 진짜 되게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대통령까지 그 죽이겠다고 좀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트럼프가 이참에 여기까지 왔는데 좀 쇼부를 볼까? 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주 괴롭히잖아요. 좀 괜찮을 만하면 좀 괴롭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좀 저는 마무리 돼가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사실 이란은 그렇게 지금 빨리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끝내버려야지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제가 뭐 우리나라 정치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정치는 더 모르죠. 하지만 뭐 이것도 역시 뭐 뉴스나 칼럼 같은 거를 좀 참고해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뭐 그렇게 우리나라의 뭐 지금 여당처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당 저당, 이게 다당제 국가래요, 이스라엘이. 이당 저당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간신히 뭐 과반수를 살짝 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가 집권하고 있을 때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란에서는 좀 시간만 기다려주면 얘네가 정권이 금방 무너질 것 같아서 얘네들은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끌면 되는 이란이고 이스라엘은 좀 뭔가 빨리 좀 쇼부를 내고 싶은 왜냐하면 정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타냐후도 좀 여러 가지 재판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물러나게 되면 아마도 네, 수많은 좀 재판들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네타냐후는 그래서 좀 궁지에 몰린 것처럼 계속해서 뭐 전쟁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발생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도 뭐 아시다시피 진짜 복잡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저는 뭐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고, 여기 국민들은 여전히 좀 되게 좀 불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정국이 안정되고 뭐 이런 거는 제 생각에 이스라엘은 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여자들도 군대 가는 나라잖아요. 좀 정세가 상당히 어지러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주변이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 참에 끝날 수 있냐? 중동 전쟁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쪽에 분쟁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느낌마저 이제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까지 막 심하게 죽이고 뭐 이랬던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배경에는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이슈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이스라엘 그 유대교랑 그리고 이쪽에 이슬람교가 예루살렘이라는 성지가 있잖아요. 이게 좀 겹칩니다. 그런 이슈들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유대교 성지이니까 예루살렘은 포기할 수가 없고, 얘네들도 마호멧을 비롯한 마호멧이 여기서 뭐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성지래요. 서로의 성지가 똑같다는 이건 좀 비극이죠. 그 때문에 얘네들은 좀 어느 정도 다툼이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란이 좀 분쟁을 좀 빨리 종식시키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종식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공격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게 이쪽인 것 같거든요. 보시면 되게 좁잖아요. 여기를 봉쇄하면 유가가 뭐 120달러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분쟁이 종식이 돼야 유가가 좀 안정이 될 텐데, 지금 또 분쟁이 좀 격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유가도 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좀 시장도 좀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맵을 보시면 대부분 좀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뭐 테슬라는 중동 쪽 분쟁과는 관계없이 로보택시 쪽 이슈인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가 곧 나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좀 회의적이거든요. 뭐 저는 테슬라 매우 소액주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이게 좀
바로 잘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호재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여기서 뭐 큰 돈을 벌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덕 때문에 어저께 비트코인 상당히 좋았는데 좀 이대로 좀 올라가서 신고가 뚫었으면 하는 마음이 어제 좀 있었는데 다시 조정을 받았죠. 네, 이 부분 저도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한 디데이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7월 8일이 관세 유예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물론 연장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트럼프가 연장 안 한다고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7월 8일까지는 각국의 협상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좀 있으면 계속 이제 타결 소식 들릴 것 같아요. 협상 타결 소식이 뭐 그중에 한국도 있겠고 그중에 일본도 있겠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뭐 대만도 있을 거고 그런 애들이 하나씩 이렇게 타결이 되면서 시장도 점차 뜨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쯤 되면 그래도 뭐 조금 더 시간이 뭐 연장되거나 좀 더 늘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 7월, 8월 여름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좀 신고가 뚫고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네,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거의 뭐 V자 반등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나스닥 최고치가 한 22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어저께 거의 2만 포인트 근처까지 갔었는데 최고치가 얼마였죠? 어저께 19,800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이번 주에 2만 뚫을 수도 있겠는데 했는데 오늘 갑자기 트럼프의 뭐 갑작스러운 발언 때문에 행보 때문에 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크게 빠진 건 아니니까 2200포인트 다시 넘어서는 게 뭐 한두 달 내로도 가능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시면 저희 카페에 나오는데 오늘도 제가 뭐 글들을 여러 개 올렸습니다. 한 3개 정도 올렸네요. 일본 금리는 아마도 동결될 것 같다고 제가 뉴스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뉴스를 무시할 게 아닙니다. 뉴스가 지나고 보면 대부분 맞아요. 제 생각에 한 80%는 대부분 그대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좀 뉴스가 웬만큼 잘 맞는 것 같아요. 뉴스만 꾸준히 잘 트래킹해도 투자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기준금리 동결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고 기준금리는 동결했습니다. 어저께 결정이 났고 국채 매입 감액폭을 축소했다. 이게 좀 되게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줄이는 걸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국채가 조금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시장은 특히나 뭐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글로벌 유동성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에서 금리 인상이 2번 있었죠. 작년에 8월 달에 7월 말이었죠. 7월 31일이었나? 작년 7월 31일 날 금리 인상하고 이때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블랙 먼데이 때. 이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팠죠. 그리고 1월 달에도 인상을 했었거든요. 올해 1월 달이죠. 1월 한 20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요때 근처였습니다. 트럼프 취임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빠졌죠. 한 30% 비트코인 하락했거든요. 우연의 일치긴 한데 둘 다 한 30% 빠졌네요. 요때도 30% 빠졌고요. 네, 이때도 30% 빠졌거든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때는 되게 급하게 빠졌어요. 요때부터 정말 짧은 시간에 30%가 빠졌거든요. 딱 30% 빠졌는데 이때 7만 달러 돌파했다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이때 그 트럼프 펜실베니아였나? 거기서 저격 기도가 있었잖아요. 트럼프 암살 기도. 네, 암살 기도 때 뭐 파이트 다 기억하시죠? 그 사건 있었을 때 7만 달러 뚫으면서 이제 상승하나? 하던 차에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서 이때 30%가 빠졌었어요. 이때 정말 되게 아팠었는데 그리고 뭐 우연의 일치인진 몰라도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또 일본에서 했거든요. 요때는 일본에서 금리를 0.1%에서 0.25%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고요. 요때는 0.25%에서 0.5%로 이렇게 인상을 했거든요. 일본의 금리 2번 인상했는데 2번 다 30% 빠졌거든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공교롭죠. 딱 두 번인데 이렇게 30% 빠진 것도 딱 두 번이었거든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일본 금리는 한동안은 이제 인상 안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일본도 좀 요즘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금리를 안 올리고 동결하고 유동성을 더 푸는 쪽으로 이렇게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본에선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그 때문에 올릴까봐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인데 참 다행입니다. 일본에서 전 세계에 투자된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야기고 어저께 통과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뭐 이건 뭐 거의 확실했던 일이라서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뭐 한 60대 30인가? 이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원에서 통과된 거니까 이제 하원에서 동의하면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그 다음에 발의가 되거든요. 뭐 제 생각에 이거는 뭐 당을 떠나서 미국에 뭐 나쁠 게 없어가지고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유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3조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참고로 지금 한 2천억 달러 규모거든요. 한 15배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유동성이 15배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뭐 업비트라는 걸출한 거래소가 있어서 업비트나 빗썸에서는 원화로 쉽게 거래가 되잖아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렇게 쉽게 비트코인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는 ETF가 나와서 쉽게 매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해외 거래소에서는 테더나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일종의 기축통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화폐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화폐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동성이 엄청 풍부해지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비트코인에게 엄청난 호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거 통과되면은 바로 엄청 오르냐. 근데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가격도 104K잖아요. 그리고 뭐 며칠 전만 해도 110K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좀 반영이 어느 정도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이렇게 15배 커지면 비트코인이 안 오를 순 없습니다. 2030년쯤 되면 지금 가격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한 개에 뭐 한 1억 5천만 원 하잖아요. 1억 4,500만 원이네요. 그때쯤 되면은 그래도 한 개에 한 10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0억이란 돈을 벌기는 엄청 힘든데 비트코인 한 개 보유만 하고 있어도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건 투자할 가치가 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란 분쟁은 말씀드렸죠.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빨리 이게 좀 해결이 될까? 뭐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중동 뭐 가본 적도 없고 여기가 돌아가는 이치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거는 언론 통해서 뭐 뉴스 통해서 전해 듣는 게 사실 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란에 항복하라고 좀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 죽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항복을 한다. 그러면 뭐 조약 같은 걸 맺겠죠. 뭐 협약 같은 걸 맺게 될 것 같은데 뭐 첫 번째는 아마 뭐 핵은 포기한다. 뭐 이런 게 될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뭐 미국 말 잘 듣겠다. 이스라엘이랑 친하게 지내겠다.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타결이 된다면 지금 조정받고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거죠. 작년부터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저는 뭐 네타냐후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싫더라고요. 왠지 전쟁 광인 것 같고 이게 사람이 권력 맛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잃는 게 두려워서 전쟁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란이 진짜 뭐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항복을 했다. 항복을 선언하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제 친하게 지낼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잖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비트코인은 아마 12만 달러 바로 가게 될 것 같고, 나스닥도 2만 1000포인트? 네, 요것도 넘어서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상승들이 일제히 다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관세 협상도 하나씩 터지게 되면 더 이 상승을 자극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좀 매우 불리시한 희망회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많이 오를 수 있다 하는 희망회로일 뿐이고요. 실제 투자 환경은 불확실성이 사실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모르니까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